고향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향 소식입니다. 고향 시민들께서 더욱 편하게 고향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향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3년 10월 소식입니다. 고향의 맛. 그래, 이 맛이야. 가와지쌀. 한강유역의 기름진 땅. 고양시 서쪽 들녘이 노란빛으로 물들면 주렁주렁 쌀알 가득 품은 벼대가 고개를 아래로 툭 떨군다. 해마다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는 농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이내 콧노래가 흐른다. 비옥한 토양 덕분에 예로부터 벼가 잘 무르익는 곡창지대였던 고양시. 수천 년 전부터 명맥을 이어온 가와지쌀이 오늘도 우리 밥상에 오른다. 쌀 12톨에 담긴 5천여 년 역사. 1991년 일산 신도시 개발 대상지인 송포면 대화사리, 현재 일산 서구 대화동, 가와지 마을. 이곳에서 아주 오래된 벽시가 발견됐다.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문화유적 발굴 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말이다. 조사 착수 2주 만에 식물의 유해가 퇴적된 토탄층이 드러났는데 여기에서 총 12톨의 벽시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발굴된 지명을 따서 가와지 벽시라는 이름을 붙였다. 벽시의 정확한 역사를 가늠하기 위해 미국의 한 연구소에 연대 측정도 의뢰했다. 그런데 연대 측정 결과 무려 5020년 전 신석기 시대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야생의 벼가 아닌 농경 목적으로 재배한 벼라는 흔적도 발견된 것이다. 우리나라 농경의 기원이 청동기 시대가 아닌 신석기 시대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한 의미 있는 순간이다. 그렇게 한반도 최초의 재배 벽시인 가와지 벽시는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가와지 벽시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 2000년 11월 가와지 벽시의 역사와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박물관이 건립됐다. 가와지 벽시를 비롯해 가와지 유적지에서 함께 발굴된 다양한 농경 유적이 들어섰다. 또한 발굴 조사 당시 현장 모습을 담은 사진과 모형, 벽시가 발견된 토탄층 모형 등도 함께 구성됐다. 2014년 3월에는 고향 가와지 벽시 박물관으로 재개관하면서 기존 유물 외 선사시대, 조선 근대 농경생활과 문화를 살필 수 있는 전시실도 생겨났다. 이외에 가와지 벽시 및 선사시대의 농경문화와 관련한 각종 학술 세미나와 특별전, 체험 프로그램이 주기적으로 개최되며 고양시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다시 태어난 가와지쌀. 가와지 벽시의 유구한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고양시는 가와지 벽시의 명맥을 잇고자 지역 특성에 맞는 쌀 개발에 나섰다. 2016년 12월 시농업기술센터는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고양시 적합 벼 신품종 개발 보급 업무 협약을 맺고 고양시에서만 재배 생산할 수 있는 쌀 품종 개발 연구를 시작했다. 다음에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육성한 신품종을 고양시 지역 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절차를 거쳤다. 결과는 성공적. 예로부터 곡창지대 역할을 해온 고양시의 비옥한 땅에서 자란 새로운 쌀은 밥맛이 확실히 달랐다. 2018년 고양시는 이 품종을 가와지 1호, 가와지 쌀로 정식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다. 지역 영농조합법인과 수매 계약을 맺고 재배했으며 수확물을 관내 초등학교와 미국에 유통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았다. 다른 품종보다 찰기가 많아 쫀득한 식감을 자랑하는 가와지 쌀에 대한 호평이 쏟아졌다.
2018년 참가한 전국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는 대상을 수상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힘입어 해를 거듭할수록 재배 면적과 수확량을 늘려갔다. 지난해 약 200헥타르 농지에서 800에서 1000톤의 쌀을 생산한 데 이어 올해는 재배 면적이 약 300헥타르로 늘어났다. 최고의 명품 쌀을 향해 가와지 쌀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배 시 질소 비료를 적게 쓰는 저탄소 친환경 농법을 따르고 도정시설을 최신화하여 위생을 철저히 신경 쓴다. 또한 상위 등급 쌀에 시 차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품질을 향상시킨다. 2021년에는 가와지 쌀을 고양시 특화 농산물로 지정하는 동시에 고양시 특화 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 질 좋은 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단백질 함량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손상되지 않은 쌀의 비율을 높여 고품질을 유지한다. 재배, 생산, 유통,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보다 많은 분들이 가와지 쌀을 접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확대하고 SNS 채널 등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 GAP와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를 획득했으며 2022년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이처럼 가와지 쌀은 고향 시민을 넘어 국내 및 해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품 쌀로 거듭나고 있다. 가와지 쌀의 화려한 변신. 고양시는 최근 식문화에 맞춰 가와지 쌀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집에서 밥을 자주 지어 먹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안해 소포장 상품을 출시했다. 기존 4kg, 5kg, 10kg에서 150g, 450g, 900g, 1.35kg, 1.5kg으로 중량을 낮췄다. 이에 따라 포장 형태도 달라졌다. 포장을 뜯는 스틱형과 뚜껑을 따는 캔형으로 변경해 간편함을 극대화했다. 적은 양의 밥을 지을 때나 캠핑용으로 적합하다. 가와지 쌀을 활용한 가공식품도 많다. 쌀의 대표 가공식품인 막걸리는 물론 현미칩, 초코파이, 쿠키 등 각종 디저트까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고양시 쌀 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은 밥으로 만든 바 형태의 간식, 밥바를 출시할 예정이다. 촉촉한 가와지 쌀과 곤드레, 곰치 등 10가지 산나물을 넣어 만든 나물밥으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품이다. 이 외에도 고양시 식품 제조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춘 새로운 가공식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소포장 및 선물 패키지. 쌀 포장도 바야흐로 간편화 고급화 시대. 가와지 쌀은 스틱형 150g, 캔형 450g 등 소포장 출시로 1, 2인 가구 및 캠핑족 등의 마음을 심쿵하게 한다. 또 선물용 상자 쇼핑백 패키지로 고급스러움을 더함으로써 명절 및 생일에 지인들에게 따뜻한 마음도 전할 수 있다. 문의 고양시 쌀연구회 영농조합법인 031-923-8933. 걸쭉한 막걸리. 찰기와 단맛이 풍부한 가와지 쌀만을 이용해 만든 전통술. 깊은 누룩의 맛과 곡향이 느껴진다. 고양시에서 6대째 술을 빚고 있는 배다리도가는 가와지 탁주를, 농업회사 법인 행주산성주가는 양이 탁주를 만든다. 문의 배다리도가 031-919-1915, 행주산성주가 031-926-2229. 부드러운 파운드 케이크. 쌀 디저트 카페 12톨이 만든 파운드 케이크. 가와지 쌀을 원료로 하며 비정제 원당과 무항생제 계란만을 사용했다. 가와지 플레인, 얼그레이 레몬, 의성 검은깨, 강화 사자밭 약숙 4가지 종류가 있다. 문의 12톨 010-3758-9878. 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27번길 17-1, 정발산동 1201-7, 1층.
달달한 초코파이, 국내 1호 파티 플래너가 개발한 가와지쌀 초코파이, 가와지쌀 가루에 고소한 아몬드 가루를 더해 부드러움을 강조했다. 원당 농협 로컬푸드에 위치한 레스토랑 아이캔 리부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문의 아이캔 리부트 031-963-0203, 주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33, 성사동 410-5, 1층. 영상으로 만나는 고향의 맛 가와지쌀. 고양시는 가와지쌀의 역사성과 상품적 가치를 알리는 광고를 제작했다. 1980년대 유명한 조미료 광고 문구였던 그래 이 맛이야 고향의 맛을 패러디해 제목을 고향의 맛으로 정하고 가와지쌀의 맛과 역사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3.1운동, 행주 대첩 등 한반도 5,000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그 고비마다 저력을 발휘했던 가와지쌀의 힘을 강조했다. 요즘 세대의 감성을 저격하기 위해 재미 요소도 가미했다. 한 연인의 서사를 바탕으로 밥이 맛없다는 여자를 위해 남자가 맛있는 밥을 찾아가는 여정을 익살스럽게 담아냈다. 고향의 맛 가와지쌀 광고 맛보기. 이번 광고는 30초짜리 2편과 6분짜리 1편으로 제작됐다. TV와 5개 광고용 30초 광고는 밥맛편과 역사편으로 나뉘며 시리즈 형태로 상영된다. 6분 광고는 고양시 유튜브 채널 및 각종 SNS에 게시될 예정이다. 너 진짜 밥맛이야. 밥맛이라니. 도대체 밥맛이 뭔데? 혜자야, 드디어 찾았어. 이제 널 향한 내 사랑과 정성을 담은 맛있는 밥을 해줄게. 지역 특산물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맛과 품질이 뛰어난 쌀. 밥 짓기 전 미리 불리지 않아도 되고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찰기. 진정한 밥맛을 알게 될 거야. 그래, 이 맛이야. 고향의 맛 가와지쌀. 고향의 저력, 고향의 가을, 이야기로 물들다. 2023 고향호수 예술축제, 2023 고향 동물교감 치유문화제, 2023 세계도시포럼. 가을이 내려앉은 고향 거리 곳곳에 각양각색의 문화 이야기가 피어오른다. 예술 행사부터 문화제, 세계가 함께하는 국제 포럼까지 자연과 도시를 무대로 펼쳐지는 고향의 특별한 가을 이야기를 소개한다. 1. 걷다 보니 예술, 거리마다 무대. 2023 고향호수 예술축제. 고양시를 대표하는 글로벌 거리 예술축제인 고향호수 예술축제가 일산 호수공원을 가득 채운다. 세계적인 거리 예술 단체의 공연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최정상급 국내 공연까지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국내외의 다양한 예술 퍼포먼스가 한자리에 모여 풍성한 이야기를 수놓는다. 자연과 예술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특별한 축제 이야기를 만나보자. 빛과 불꽃의 향연, 고향호수 예술축제 대표 공연. 개막작, 호수 판타지아, 공중 퍼포먼스와 불꽃 드론쇼가 만드는 호수 위의 환상 동화. 2023 고향호수 예술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호수 판타지아는 국내 최고 에어리얼 퍼포먼스 단체인 창작 중심 단디가 선보이는 개막작이다.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대형 달 구조물을 배경으로 저마다 품은 삶의 바람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이야기로 구성된다. 따뜻한 달빛 한 조각과 화려한 드론쇼, 불꽃놀이까지 호수 위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퍼포먼스는 깊어가는 가을밤, 관람객을 뭉클한 동화 속 이야기로 안내한다. 일시, 2023년 10월 7일 토요일 저녁 7시, 장소 일산 호수극장 일관 무대, 하늘광장. 폐막작, 파이오니어, 비상. 차가운 대지에서 피어나는 찬란한 열망. 파이오니어 비상은 환하게 타오르는 불꽃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폐막 공연이다. 불과 불꽃이 지닌 의지와 열망이라는 상징성을 퍼포먼스로 선보이는 예술 불꽃 화랑의 작품이다. 황량하고 적막한 대지 위에 희망의 불씨를 심어 세상을 밝혀가는 개척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더 높은 비상을 꿈꾸는 개척자들의 뜨거운 열망이 빛과 불꽃으로 승화돼 축제의 마지막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일시 2023년 10월 9일 월요일 저녁 7시 장소 일산 호수극장 일관무대 하늘광장 특별공연 불꽃 드론쇼 Fire Up Like a Magic 하늘에 수놓는 마법 같은 오늘 일산 호수공원 상공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 같은 시간이 찾아온다. 축제 기간 중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일산 호수공원의 밤이 드론쇼와 불꽃 연화 연출로 밝게 빛난다. 500대의 드론과 불꽃놀이가 만드는 마법 같은 시간을 함께 즐겨보자. 일시 2023년 10월 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10월 8일 일요일 저녁 8시 10월 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일산 호수공원 하늘광장 상공 고향의 순간, 설렘과 여유, 그리고 뜨거운 열정의 순간들. 가을 기운이 스며든 고양시는 다채로운 행사로 가득했다. 일상의 번잡함과 긴장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어 설렘을 만끽했고 여유를 즐겼으며 함께 열광했다. 다양한 이야기가 깃든 크고 작은 순간들을 되짚어본다. 씬 1. 고향 드론 앵커센터 개관식 8월 30일 드론으로 택시를 타고 택배나 음식을 배달받는 세상이 머지않아 열릴 것이다. 드론 및 IT 기술에 앞장서는 도시 고향 특례시가 야심차게 기획한 고향 드론 앵커센터가 문을 열고 변화하는 세상에 발빠르게 대응한다. 드론 특화 첨단 R&D 장비를 보유한 국내 첫 드론 전문 시설로 진보하는 드론 기술을 경험하고 관련 분야를 탐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곳은 너비 23.7m, 길이 76m, 높이 16m 규모의 실내 비행장. 이곳에서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실내에서 다양한 드론 경기와 교육, 관련 기업의 시제품 테스트 등을 진행할 수 있다. 8월 30일 열린 개관식에서는 센터를 자세히 소개하는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7월부터 8월까지 열린 고향 특례시 드론 영상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어 드론 레이싱 국제대회 국가대표 홍신영 선수가 역동적인 드론 주행을 펼쳐 보이며 열기를 끌어올렸다. 마지막으로는 관련 기업들의 설명회와 강연이 이어지며 행사를 더욱 다채롭게 채웠다. 씬 2.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고향 9월 1일부터 9월 3일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무지개처럼 빛나는 독서 문화축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읽는 사이에 변화하는 나, 성장하는 우리라는 슬로건으로 세계도시 고양시에서 열렸다. 가을의 문턱 일산 호수공원 일대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담긴 책들과 설렘 가득한 문화 행사들이 한데 어우러졌다. 하늘광장 메인 무대에서는 책을 주제로 한 패션쇼를 시작으로 어린이 낭독극, 시민 강연쇼 등이 펼쳐졌다. 실내에서는 고양시 작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강연 및 북토크를 진행했는데 특히 소설가 김영하와 코미디언 김영철이 진행한 강연에 많은 관람객이 몰렸다. 각각 왜 책을 읽는가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주제로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유쾌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문학적인 영감과 지식을 고향 시민들과 함께 나눈 대한민국 독서대전. 삶의 여유를 만끽한 뜻깊은 순간이었다. 씬 3. 제34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2023 고향 9월 15일부터 9월 17일 제17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2023 고향 9월 22일부터 9월 23일
고양시를 한껏 달군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과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열정과 우정이 피어나는 순간들로 가득했다. 각각 도내 31개의 시군 2만여 명, 4천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쏟아내며 자신만의 순간을 써내려가는 모습은 감동 그 이상이었다. 대회 결과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단체상 부문에서 고양시가 가장 빛났다. 우수한 성적으로 경기력상과 성취상을 따냈고 모범상까지 받으며 3개 상을 휩쓸었다.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도 금 11개, 은 3개, 동메달 11개, 총 25개의 메달을 따내며 종합 1위에 올랐다. 이번 축제는 단순히 승패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경기장 안팎에서 친목과 우정이 꽃피웠다. 참가자와 관람객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 함께 연습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경기도민의 화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4 고향 청년의 날 행사 9월 16일 9월 16일 청년의 날을 맞아 고양시가 곰즈데이를 개최했다. 곰즈는 고향의 고와 청년 세대를 뜻하는 MZ를 합성한 단어로 고양시 청년을 의미한다. 이번 행사에서 고양시는 젊음과 창의력이 넘치는 청년들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요즘 유행하는 MBTI를 전문가가 진단해주는 심리학 곰, 나만의 퍼스널 컬러를 찾아보는 색색곰, 셀럽과 함께하는 토크쇼 셀럽곰 등 젊은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행사로 가득 채워졌다. 특히 명사 강연자로 초청된 지구환경과학 박사이자 탐험가 제임스 후퍼의 이야기는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는데 특히 2006년 만 19세의 나이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에 오른 이야기를 전하며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날 행사에서 청년들은 생기 넘치고 웃음 가득한 표정으로 특별한 하루를 즐겼다. 고향의 매력, 단풍 입은 가을 고향. 울긋불긋 아름답구나. 가을의 상징 단풍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단풍나무는 붉게 물들고 은행나무는 노란 주단을 깐다. 메타세콰이의 길의 낭만과 갈대밭의 서정이 가을의 운치를 더해주면 물론이다. 산과 공원 습지까지 다양한 자연 생태를 갖춘 고양시의 가을은 그래서 더욱 풍성하다. 가지각색 풍경을 자랑하는 고향의 가을로 빠져들어보자. 갈대가 일렁이는 자연 습지, 안곡 습지공원. 내륙에 억새가 있다면 물가에는 갈대가 한창이다. 고봉산 자락에 자리한 안곡 습지공원은 땅속에서 지하수가 샘솟는 자연 습지로 자연 그대로의 생명력이 돋보이는 공간이다. 특히 도시개발을 하며 사라질 뻔했던 곳을 주민들이 앞장서 지켜낸 곳이기에 시민들의 애정이 깊은 공원이다. 안곡 습지공원의 가을은 갈대가 책임진다. 어른키 높이만큼 훌쩍 자란 갈대 군락은 이삭에 붙은 솜털이 흩날리는 장관으로 가을이 깊었음을 알린다. 갈대 습지를 지나면 야생화 군락지와 단풍길이 이어지니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태학습의 장이자 나들이 장소로 손색이 없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39-5, 중산동 1712. 메탈세콰의 길에서 인생사진, 고양 생태공원. 고양시 최초로 생태를 주제로 조성한 고양 생태공원은 계절의 변화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천천히 걷다 보면 붉게 물든 단풍나무가 반기고 조금 더 가면 잘 연근 도토리가 달린 참나무를 만날 수 있다. 구절초, 꽃향유 등의 가을꽃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특히 길게 뻗은 메타세콰의 길은 가을에 더욱 인기 있는 포토존이다. 망설이지 말고 낭만 가득한 가을의 터널을 사진으로 남겨보자. 해질 무렵 석양을 받아 반짝이는 은빛 억새와 이삭이 펜 스크령의 일러긴까지 감상하고 나면 고양 생태공원의 가을을 200% 즐긴 셈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315, 대화동 2330,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2월까지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요일, 휴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신정 휴관. 붉은 단풍의 절정, 경의로 단풍길. 단풍을 즐기려면 산으로 가야 한다? 곡산역에서 일산역으로 이어지는 경의로 단풍길은 이 편견을 보기 좋게 깨준다. 시민들의 일상 속 산책로지만 가을이 되면 단풍의 붉은빛, 느티나무와 은행나무의 노란빛, 아직 물이 덜 든 초록빛 나뭇잎이 한데 어우러진 천연색 절경을 만들어낸다. 아파트 단지와 도심 속 조성된 산책길이라 접근성이 좋고 자전거 길이 잘 닦여 있어 라이딩을 즐기는 시민도 많다. 중간에 자리한 풍산역은 신도시 건설 이전부터 단풍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으로 붉은 단풍의 절정을 만날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곡산역, 일산역 구간, 경의로 단풍길 일대. 고즈넉한 산사의 가을, 흥국사 둘레길. 노고산 자락에 자리한 흥국사는 신라 문망 원년,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이다. 천년고찰의 가을 풍경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고즈넉하다. 경내 마당에는 무려 450년 수령을 자랑하는 느티나무가 노란 빛으로 물들어 있고 절 뒤편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에는 둘레만 3.3m에 이르는 250년 수령의 상수리나무가 절을 품고 듬직하게 자리한다. 흥국사 뒤편 둘레길로 접어들면 더 깊은 가을을 만날 수 있다. 1코스는 명상하기 좋은 길, 2코스는 비움의 길로 통하니 원하는 코스를 따라 오르락내리락 가을 산행을 즐기면 된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국사길 82, 지축동 203. 왕가의 터에서 깊어진 가을 단풍, 서삼릉. 호조 타고 여유있게 단풍을 즐기고 싶다면 시간이 멈춰있는 왕릉으로 향해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서삼릉은 가을이면 울창한 숲길이 색색으로 물들어 고풍스러움을 더한다. 서삼릉은 중종의 계비이자 인종의 생모인 장경왕후의 희능, 인종과 인성왕후의 효능, 철종과 철인장 황후의 예능 이렇게 세 계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왕가의 터답게 고요하지만 강인한 기운이 서려 있는 유적지다. 단풍철이면 어디든 북적이는 인파를 피해 역사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기며 느긋하게 가을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명소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26, 원당동 201-99, 2월에서 5월, 9월에서 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월에서 8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11월에서 1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월요일 휴관, 입장료 1,000원. 노랗게 물든 가을 캠퍼스의 낭만, 농협대학교. 원당동에 자리한 농협대학교는 고향 시민들 사이에서 숨은 단풍 명소로 꼽힌다. 지난 1966년부터 지금의 캠퍼스에 자리 잡은 덕에 50년 넘게 자란 나무들이 학교 곳곳을 울창하게 채우고 있다. 특히 입구의 은행나무 길은 늦가을이 되면 은행잎이 떨어져 노란 주단을 깐 듯한 근사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어우러진 산책길을 걷다 보면 그야말로 울긋불긋 가을의 색감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캠퍼스 구석구석 어디에 카메라를 들이대도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외부인은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방문이 허용되니 시간을 맞춰 가도록 하자.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81,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네 공원의 재발견, 어치미 공원. 아무리 빼어난 단풍 절경도 멀리 있으면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식사동 어치미 공원의 산책로가 반가운 이유이다. 걸어서 10분이면 닿는 야트막한 경사의 산책로는 양옆으로 수목이 울창하다. 무엇보다 맨발로 걸어도 될 만큼 길이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어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다. 울긋불긋 단풍을 즐기는 사이 닿은 정상에는 어침정이라는 멋스러운 정자가 자리한다. 땀을 식히며 바라보는 가을 풍경은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선사하기 충분하다. 동네 공원의 재발견이라 할 수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위시티로 149, 식사동 1478.
한글날 특집 한국어 문화와 소통의 시작. 1990년대 중반 대학에 다니던 시절 캠퍼스의 한적한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컨테이너 건물에서 외국인 10여 명이 모여 나오는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며 캠퍼스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나는 대학에서 외국인에게 제2 언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때는 컨테이너가 아닌 대학교의 한 건물 지하에서 100명 남짓의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했다. 당시에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을 듣자마자 호기심과 놀라움의 표정으로 질문을 해왔다.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외국인이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거야? 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 무슨 이유로? 그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1990년대 한국인들에게 외국어 학습은 주로 해외 유학이나 취업 등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를 지나면서 한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졌다. 한국 배우는 한류 스타라는 화려한 호칭을 얻었고 한국 가요는 K-팝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우리의 길거리에는 외국인이 점점 늘었고 TV에서는 한국어로 말하는 외국인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됐다. 한국 대학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했고 국제 결혼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도 많아지고 우리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 역시 점차 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 외국인을 자주 접하게 된 것이다. 현재 내가 일하는 대학교에는 매년 5,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데 전국 대학을 집계해 보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까지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도 70만 명에 달한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개개인만큼이나 다양하다. K-드라마에 푹 빠진 한 인도네시아 학생은 한국에 와서 일상을 체험하고 언어를 배워 우리말을 자막 없이 이해하고 싶어 한다. 벨기에 학생은 한국 영화의 독특한 스토리텔링에 매료되어 한국어로 펼쳐지는 영화 장면을 이해하고 싶어 휴직하고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에 왔다. 한국어 발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프랑스 학생도 있고 멋진 디자인처럼 보이는 한글이 신기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이탈리아 학생도 있다. 한국 역사를 알고 싶어 30년간 한국어를 공부해 왔다는 나이 지긋한 일본 학생도 있고 북한과 동북아시아 국제관계를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미국 학생도 있다. 한국 대학 유학을 꿈꾸며 우리나라에 온 18살 중국 학생도 있고 한국 기업 입사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는 베트남 학생도 있다. 어떤 홍콩 학생은 1년 동안 돈을 모아 한국에 왔는데 K-팝 노래와 춤에 심취한 사람들과 취향을 공유하며 삶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또 어떤 대만 학생은 한국어를 배워서 연예기자가 되어 한국 문화와 대만 문화 교류하는데 이바지하고 싶어 한다. 한국인과 결혼한 뉴질랜드 학생은 처갓댁 식구들과 얘기하려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여름방학 동안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러 한국에 온 미국 고등학생은 한국 화장품을 직접 고르고 써보면서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즐긴다. 유튜버라고 밝힌 독일 학생은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문화를 접하는 자신의 한국 생활과 독특한 관점을 전 세계 시청자들과 공유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모두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인들과 소통하고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 한다. 한국어와 한국인, 한국 문화에 호감을 보이는 그들을 보며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새삼 실감한다. 여기서 나는 높아진 위상에 뒤따르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우쭐함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삶을 직접 체험하고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새로운 언어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언어의 장벽을 허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된다.
그들이 구사하는 한국어가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한국인처럼 생각하고 한국인처럼 느끼고 한국인처럼 세상을 보며 한국인과 소통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어려움이 있다. 식당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외국인들이 용기를 내 서툰 한국어로 말을 걸면 한국인들은 영어를 못한다고 손살에 치며 피하거나 영어로 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외국인 학생들은 자신의 한국어 발음이 나빠서 그런 건지 대화를 내켜 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며 풀이 죽은 표정으로 좌절감을 말하곤 한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과 소통할 때 반드시 영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영어를 잘 못한다고 피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한국인과 한국어로 소통하려는 것이다. 한국어로 말을 거는 외국인에게 영어로 대답하는 것도 그들을 당황케 하기에 충분하다. 그 순간 본인이 영어 연습 대상으로 밀려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그들에게 한국어는 문화적으로 다른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소통의 통로라는 점을 명심하자. 샤를 마뉴는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제2의 영혼을 갖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어휘와 문법을 습득하는 것을 뛰어넘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느끼며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 속한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길을 찾는 모험이다. 외국인에게 제2 언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나는 한국어를 배우는 여정에 나선 성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인과 소통하기 위해 용기를 내라고 권한다. 실수에 낙담하지 말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국인과 소통하는 데 도전하라고 말한다. 한국어를 배우는 그들에게 완벽한 한국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한국까지 와서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인과 소통하려는 당신들의 마음과 열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다. 나는 한국인과 소통하려는 그들의 시도가 실패로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 또 한국인도 외국인과 한국어로 대화하며 또 다른 새로운 세계와 소통의 즐거움을 만끽하기를 희망한다.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발간하는 고양 소식지 2023년 10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 제작은 낭독마을 책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